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8월 10일 수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국 선물은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아직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시황상 크게 좀 위협을 한다거나 뭔가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좀 그냥 저냥 무난하게 일단은 흐르지 않나. 뭐 물론 이제 새벽 중에 미국에 무언가 일이 생기면서 변동이 생길 수는 있겠죠. 일단은 선물은 좀 무난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테마 같은 경우 좀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좀 좋게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섹터도 존재하는 반면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이런 식으로 하락이 계속 나오죠. 수급 안 이어지고 외국인 매도 나오고, 이게 뭐 칩4 동맹 때문인지 뭐 그런 걸 좀 뚜렷하게 붙이진 않았는데, 삼성이 또 밀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랑 뭐 SK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힘이 빠지는데, 그 이상으로 갔다가 다른 코스피 우량주들이 수급을 좀 받으면서 시세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삼성이 밀렸는데 지수는 상승을 했어. 그러면은 삼성이 밀린 거 이상으로 다른 섹터에서 뭔가 힘을 줬고,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2차전지 섹터랑 뭐 요건 제 생각입니다. 완벽하게 뭐 진짜 시총 대비해서 비율까지 비교한 건 아니지만 LG에너지솔루션 요런 자리 결국에는 넘어섰죠.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 연기금 둘이서 그냥 에너지솔루션 머리채를 끄잡고 그냥 끌고 가고 있어요. 수급이 그냥. 그리고 에코프로는 뭐 이런 거 있고, 2차 전지 섹터에서 이제 코스모화, 신소재 이런 식으로 했다.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코스피 관련 애들이 오늘 조금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상승이 있는 반면에 이제 바이오 섹터, 뭐 셀트리온 형제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수급 들어오면서 계속 날마다 끌어올리고 3%, 4%, 3%, 4% 이 시총 큰 애가 그냥 날마다 꾸준히 오르고 있고, 이런 식의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황은 뭐 지수는 계속 뭐 지금 이렇게 좀 추세는 좋지만 이제 생각은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꺾이고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얘가 뭐 진짜 2600 하고 2700 하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비중 관리 차원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갔다가 좀 뭐 어떤 종목,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그 포트에 대해서 일단 한 번은 생각은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 더 가더라도 포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좀 지수가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하겠다. 한번 생각을 해둔 사람은 지수에서 신호가 좀 내가 생각하는 이런 안 좋은 신호가 있네. 좀 이제 밀리지 않을까 싶었을 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아무 생각도 안 하던 사람은 급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 하면 또 늦어요. 뭐 이성이 좀 마비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좌 포트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은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상당히 괜찮게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물론 더 가면 좋죠. 더 가면 좋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결국 살아남는 사람들은 그런 우려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좀 생각해 둔 사람들이 결국 길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이 있고, 지금 시황에서는 결국 미중 갈등 요걸 좀 포인트로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히토류 유니온 머티리얼도 전고점을 좀 돌파하고, 이제 시간에서 그거더라고요. 단기가율 지정 예고. 지금 시간이 좀 밀렸던데, 그런 거랑 이제 애플페이, 뭐 현대카드 측에서 무슨 사실 무근이다 이런 거 나와서 지금 시간에, 근데 한가를 갔다가 얘네가 풀긴 했어요. 풀긴 했는데 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진 않다 보니까 일단은 애플 관련 이슈는 애플카도 그렇고, 애플이 특히 기업 중에서 그 비밀 보호 계약 요거를 좀 계속 추구를 해서 그런지 애플 관련은 뭐 항상 뒤에 사실무근이 같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봤던 뉴스들에서는 애플이 뭐 추진한다 하면은 뭐 계약한다 뭐 이러면은 사실무근, 뭐 인수 가능성 사실무근, 우리 그런 얘기 오간 적 없다, 애플카 만들겠다 사실무근.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기억은 해 두시고, 지금 시장에서 저는 결국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미중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뭐 군사 채널 차단하고 최악으로 치단 미중 관계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칩 4 예비 회의 참여 의사 전달. 지금 우리나라 이제 박진이랑 중국 누구였죠? 박진 장관이랑 지금 중국 가가지고 뭐 회담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결과가 좀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그런 건 한번 좀 가볍게 보시면 좋습니다.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이 칩4 동맹에 대해서 중국이 좋아하진 않거든요.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언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살짝 엿보고 혹시라도 요 예비회의 참여하고서 그 뒤에 이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 회의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진짜 대놓고 중국에 대해서 막 규탄, 제재 이런 게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오면은 중국에서 당연히 일단 주도를 한 미국 대상으로도 뭔가 액션을 취하겠지만 거기에 참가한 우리나라도 좀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참가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황 측면에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시황 측면에서. 그래서 거기서 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또 옛날 한한령처럼 막 또 규제하고 뭐 제재 그러면 이제 지수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두시고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 정책법은 뭐 아직 좀 계류 중인데 상원에서 이게 또 뭐 적극적으로 또 이야기 나오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요번 주 중으로 통과할 예정인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요번 주에 뭐 하원 통과하고 바이든 서명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플레 감축법이 지금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이 움직였던 내용 중에 요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감축법에 전기차 보조금도 있다고 했죠.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전기차 세액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은 지원금 그 부분에 대해 원래 연간 20만 대까지 한도가 있었습니다. 보조금 지급하는 한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삭제했어요. 즉 20만 대가 넘더라도 계속 보조금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더 많이 사라. 좀 이런 느낌이긴 하죠. 요거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그 뒤에 부분 대신에 배터리의 중국산 가공, 중국에서 가공이나 채굴 등을 해서 이루어진 소재나 부품이 일정 비율 이하인 거에만 이하인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요. 그래서 이거는 돌고 돌아서 결국 그냥 직역하면 이거죠. 중국산 쓰지 마. 이 내용은 딱 그거잖아요. 중국산 쓰지 마. 중국산 쓰면 보조금 안 줄 거야. 즉 중국 뭐 부품에 대해서 뭐 관세 부여 이런 건 아니지만 바로 직접적으로 때리는 건 아니지만 딱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 차별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즉 규제 제재 같은 개념으로 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기업들도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뭐 보조금 지급 받으면서 그거 보조금 지급이라는 게 이제 차량 살 때 또 고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죠. 뭐가 됐든 사람은 준다고 하면은 거절하지는 않으니까. 뭐 전기차가 뭐 5천만 원인데 보조금이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좀 더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나 전기차 업체에서는 배터리를 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아 이거 중국산을 하는 것보다 그냥 저런 것들을 빼고 보조금 지급받으면은 좀 매출에 대해서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려를 해볼 수도 있는 차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배터리 핵심 자재인 니켈, 리튬, 코발트 등 미국 또는 FTA 국가에서 나온 것들을 써야 된다. 요게 있죠. 그래가지고 배터리 업체는 오히려 이런 거는 좀 수혜 느낌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뭐 니켈, 리튬, 코발트 이런 건 이제 뭐 포스코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고 포스코 엠텍도 있고 미국 아니면은 FTA 국가, 우리나라 미국이랑 한미 FTA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좀 수혜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뭐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시세 좀 괜찮았죠. 얘도 이런 자리 돌파하면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요거 움직이면은 포스코 엠텍이랑 미래나노텍 이런 애들이 좀 같이 엮였던 뭐 얘가 양극재였나요? 전해액이었나? 그런 걸로 엮여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수혜. 그리고 코스모 화학 얘네들도 걔네가 코발트였죠?
워낙 좀 얘네들이 파트가 개별 나뉘어 있어가지고 코발트였나 리튬이었나 니켈이었나 코발트네요. 코발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지 뭐가 됐든 기간은 계속 수급 들어오더니 오늘 양매수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왔다가 좀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그 비율이 40% 이하인 거고 2026년에는 이게 이상이니까 40% 이상이겠죠? 최소한 자기들 거 뭐 나머지 이런 미국 FTA 국가산이 40% 이상인 거, 그다음 2026년은 뭐 80% 이상. 요거는 좀 그 번역하신 분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달라가지고 정확하진 않은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했다가 뭔가 액션이 연차에 따라서 더 있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치에 대해서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 이런 게 결국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제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중국에서는 가만히 있냐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또 뭔가 액션을 취하면서 미중 갈등이 또 진행이 되냐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는 뭐 알면 좋긴 한데 또 지금 이게 그냥 그 뉴스 기사에서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내용이 있다. 그다음에 나머지 보조금은 북미 지역에서 생산하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이 50% 이상인 배터리에만 보조금 뭐 또 지급 가능하다. 즉 북미 지역에 미국 지역에 이제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온, 그다음에 삼성 SDI 등은 미국 배터리 공장 증설한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수혜 받을 수 있는 섹터이고 하나솔루션은 이제 태양광이긴 해요. 요건 아닌데 태양광도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한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저 감축 법안에서 그린 뉴딜 투자 이런 게 있고 하나솔루션은 조지아주에 모듈 공장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거 증설. 현대차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아쉽죠. 이번에 미국에다 공장 짓겠다. 그때 조지아주였나요? 그런 거 나왔었는데 완공 시점이 이제 좀 멀어요.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조금에서 뭐 조금 거리를 둘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런 게 결국 중요한 거는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2차 전지 그리고 뭐 태양광 이쪽에 좀 수혜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섹터도 있죠. 2차 전지는. 그리고 그거 플러스 중국에 대해서 규제, 제재 그리고 이게 뭐 요것뿐이 아니라 뭐 반도체법 아까 치프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미중 갈등 지속이 되나 좀 확전이 되나 그런 부분은 계속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확전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시황에 대해서 오락가락 할 수 있다. 이런 구간까지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오늘 폭우 때문에 지금 11일로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발표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폭우가 워낙 왔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동산이 한 그 11일로 좀 밀렸어요. 그래서 뭐 덕신하우징 같은 거 갭 많이 떴다가 그 시간에 많이 떴다가 좀 밀렸다가 버티는 모습. 그래서 이런 거 혹시라도 하루 이틀 있다가 또 움직이는지 11일이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죠. 내일은 10일이고 그리고 우량주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나쁘지 않아요. 삼전은 좀 힘이 빠지지만 다른 섹터들 뭐 IT라던가 아까 전에 지금 대표적인 건 제 눈에는 2차 전지랑 바이오 섹터가 가장 대표적이긴 하거든요. 수급에 대해서. 그다음 오늘 이제 방산 쪽들은 이런 식으로 다 좀 수급 쭉 뭐 어닝 서프라이즈 뭐 이런 내용을 붙이긴 했는데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는 좋게 붙여놓고 수급이 좀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다가 수급 섹터 2차 전지, 그린 뉴딜, 바이오, 게임주들이나 뭐 반도체, 방산 이렇게 좀 폭넓게 보고 있고 자, 인플레 법은 이제 하원 이번 주 중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 다음에 이런 법안들 결국 지금 미국의 모든 액션은 11월 중간선거를 포커싱하면서 그 전에 뭔가 업적 세우고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기 위해 지지율 올리고 그런 내용이 좀 가장 목적을 봤을 때는 그쪽이 가장 크지 않나 싶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섹터 넘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겨울 앞두고 에너지 확보 전쟁 현실이 된 푸틴의 대재앙 경고
올 겨울 대란 온다. 지금 이 대란이 에너지 안보거든요. 그리고 천연가스예요. 이게 처음에 좀 딴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유럽 국가들이 이제 부각이 됐잖아요. 왜? 러시아에서 가스 잠궈버렸으니까. 가스관에 대해서. 그래서 유럽 쪽에서 탈러시아 위에서 세계 석탄 사재기, 석탄가 뭐 좀 천천히 오르는 모습이고, 그리고 천연가스도 겨울 이전에 가스 저장고 80% 채워야 된다. 이걸 못 채우면은 대체품으로 갖다 일단 석탄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천연가스 비축량 지금 이제 겨울 되면 한 10일도 못 버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비축량 1000만 통 부족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기자분이 그냥 대충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윗선에다가 좀 보고를 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호주는 LNG 수출 10월에 수출 감축 여부 결정하겠다. 왜? 우리나라 자기 자국에서 쓰는 공급량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런 에너지 안보들 대체적으로 갖다 이제 뭐 석탄은 GS 글로벌이죠. 얘는 추세는 계속 꾸준히 좋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뭐 석탄 키워드 한번 또 붙이면 한번 또 반짝할 수도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 GSE 대성에너지, 이런 에너지 천연가스 관련 주들도 좀 쉽게 밀리고 그러진 않아요. 슈팅은 좋지만 또 버티면서 이게 뒤에 키워드가 좀 붙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지금 당장 붙을 수도 있는데 이제 또 가을쯤, 특히 이거 10월달에 또 이것도 있으니까 가을쯤 또 재부각 될 수 있지 않을까. 왜? 겨울 앞두고서 천연가스 부족하다, 이런 것들 막 붙을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계속 천연가스에 대해서 어필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에너지 안보 관련 주들, 그리고 비덴트는 뭐 포커싱 관점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종목이 좀 밀리면 좋은데 그냥 잘 버텨요.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21선 주변에서 정고점 주변에서 이렇게 좀 버티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10일 전환사채 기점으로 갖다가 한번 슬쩍 훑어보면 되지 않나. 25일 제공식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UAM 법은 이제 이번 달 중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직 일정이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베셀, 파이버 프로, 네온테크 이런 UAM 관련 주들. 그리고 오늘 이제 일동제약 시리즈가 또 시간의 상한가 갔는데, 얘네는 진짜 종목에 끼는 진짜 좋습니다. 진짜 곱게 안 죽어요. 요즘 좀 잠잠했죠. 밀리지는 않으면서 좀 잠잠하더니 이번에는 또 미국 이슈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좀 뭐 승인에 대해서 탄력 기대감이 있다. 미국 FDA 임상약 좀 내놔라. 먼저 요청했다. 근데 내용을 봤을 때 먼저 요청은 이게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고, FDA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한 거죠. 조코바 이거 승인 좀 쓸 임상에 대해서 FDA에 먼저 시오노기 측에서 이렇게 좀 어필을 하고, FDA 측에서 그래? 그러면은 임상약 줘봐. 요건데, 내용은 이렇게 봤을 때는 FDA 측에서 시오노기를 찾아가서 이거 임상약 주세요. 우리 좀 써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어필을 한 것처럼 제목을 좀 냈네요. 그래가지고 자, 일단 시오노기 측에서 미국이랑 유럽 조코바 승인을 위해서 그 당국들, 이제 대표적인 건 미국은 FDA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식약처 같은 느낌. 그다음에 유럽 의약품 청에다가 조코바 요거에 대해서 좀 협의 절차 어필을 했고, FDA 측에서는 임상약 테스트 한번 보자. 그래서 뭐 5일 동안 하나씩 투여했고, 투약군 바이러스 양성 환자 제로, 위약 복용군은 30%대다. 그 다음에 증상 개선은 위약군도 같이 좀 함께 개선이 돼가지고 이게 좀 바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소실되는 것을 좀 포커싱 해가지고 좀 긍정적인 요소를 좀 생각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뭐 요거는 사실상 지금 시간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는 좋기는 하죠. 좋으니까 지금 시간의 상한가를 간 거기도 하고, 내일 또 장중에 매매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알아두시는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갑자기 뭐 일동 딱 시세 아침부터 개 뜨고 뭐 난리 부르스 치는데 얘가 왜 오르는지 그때 가서 찾으면 늦잖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은 바로 카톡방들에서 막 여기저기 퍼 나르니까.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있고,
혹시라도 뭐 일동이 이런 내용으로 왔다 뭐 잘 가면은 BNC나 진원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반짝 같이 연동될 수 있는 정도가 있지 않나를 생각하고 있어요. 진원은 일단 8월 임상 종료 예정이고 BNC 9월 9일 서면 검토한 다음에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거다. 일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9월 달에 임상 3상 종료 일정이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 좀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긴 해요. 이 종목이 워낙 강해가지고 곱게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여기는 비중 베팅을 하기는 저는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2번이나 딜레이가 됐었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서 이런 키워드로 지금 시간의 상한가를 보냈다. 왜 항상 이런 뉴스들은 높은 확률로 시간에 나오는지 장중에 나오면 참 매매하기 편할 텐데 좀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궁금해요. 그 뉴스의 세계가. 자, 그리고 이제 뭐 식량도 관점은 똑같은데 결국 지금 식수 없고 유럽 측에서는 가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머리 감지 말라. 식수도 없다. 역대급 가뭄. 그리고 가뭄은 물론 이제 유럽이 그 식량에 대해서 세계 식량 곡창지대는 아니지만 가뭄 같은 게 결국 이상기후 이런 게 부각이 되면서 이제 뭐 8월 밀 비축량 부족하다. 나 식량 키워드들이 지금 종목들은 좋거든요. 전저점 깨고서 내려올 만큼 좀 내려오기도 했어요. 거의 막 20%, 요 정도씩. 뭐 1, 2%도 아니고 저점 대비해서 막 20%씩 밀려 있다 보니까 이런 자리는 저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뭐 한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살짝 꿈틀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식량 키워드들은 한번 좀 훑어볼 수 있지 않나. 여기는 뭐 비중 베팅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분산 좀 뿌리는 식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농부의 마음으로 좀 수확하는 느낌이겠죠. 뉴스 키워드 붙이면은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내일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Z 시리즈 4 베일을 벗는다고 해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거 뭐죠? 콜라보 뭐 하면은 좀 또 구매를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이쁘게 좀 나오는지 딱 봤을 때 플립이랑 뭐 Z 시리즈들 이런 거 엄청 잘 나와가지고 폴더블도 그렇고 잘 나와가지고 이거 매출 좀 잘 나오겠는데? 그러면은 그 갤럭시 관련 주들 좀 들썩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플립 시리즈는 폴더블 이런 접는 힌지가 좀 부각이 옛날부터 돼서 세경 하이테크랑 KH 바텍 이런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볼 것 같아요. 자, 근데 얘네들이 뭐 일봉 자리가 그렇게 좋진 않고 얘네는 또 움직일 때 수급도 조금 힘을 받아야 되는 종목들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15 특사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사면 심사에는 들어갔고 오늘 일단 단기 재료 소멸 느낌으로 좀 밀렸어요. 근데 스펙 시리즈 끼상 곱게 죽을 것 같진 않은데 오늘 이제 마감하고 윤정부 첫 사면 심사에 종료했다. 그리고 여기서 이명박 및 김경수는 제외 가닥. 즉 정치인은 좀 빼는 느낌이죠. 대신에 이제 이재용이랑 신동빈, 롯데, 삼성 이런 경제인 위주로 좀 사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법무부 장관이 뭐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생각보다는 좀 사면 대상이 적다. 그리고서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슬쩍슬쩍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인은 뭐 움직일 수 있나 이 정도 보는 거였고 결국 저는 지금 요 이슈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 하냐 마냐 요건데 이제 마감하고 이재용이랑 뭐 신동빈은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밀렸고 10일에 이제 사면 대상 발표가 있다 보니까 요거는 뭐 내일 모레 이런 구간에서 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시세 좀 주는지 그런 관점을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요 구간 들어오면은 저는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요 자리 여기 구간에 들어오면 근데 이 위에서 버티는지 아니면 이 구간 들어오는지 한번 좀 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별다른 키워드는 안 붙고 있는데 혹시라도 뭐 부회장 사면 이슈를 붙이는지 그 다음에 잼스는 아직 별 얘기가 없어요. 요것도 요번에 또 딜레이 시키려고 하는 건지 대신에 이제 다음 달 9월 30일 휴머노이드 로봇 지난 6월 행사에서 테슬라에서 9월 말까지 뭐 요거 티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양손 올려가지고 하트를 좀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여기 9월 30일 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머스크가 좀 어필을 한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자, 그리고 로봇주는 저는 결국 뭐 테슬라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갖다가 대기업들에서 그 코로나부터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긴 한데, 인력보다는 단순 반복 노동은 로봇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이제 로봇보다 지금 더 우월한 부분은 임기응변 측면이지, 단순 반복 노동은 로봇은 땡땡이도 안 쳐요. 사실은 얘네는 그냥 입력해놓으면 그대로 계속하죠. 근데 사람은 이제 뭐 각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무조건 일단 일을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다가 쉬긴 쉬어야 돼요. 그리고 그 와중에 성향별로 조금 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한데,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 대기업들에서는 좀 계속 관심을 갖는 추세인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뭐 삼성뿐이 아니라 뭐 현대도 그렇고, 현대는 아예 로봇 관련 회사랑 지금 인수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다이나믹, 그리고서 뭐 LG도 로봇 쪽, 이런 등등 우리나라 대기업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기업에서 다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휴림 로봇, 뭐 로보로브, 에브리본 이런 애들은 좀 밀리면 저는 또 좋게 봅니다. 뭐 그리고 아니면 이런 애들은 아직 슈팅을 좀 제대로 안 줘가지고 이런 구간은 또 구간에서 또 한번 또 슬쩍 9월 30일 보면서 밀리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유일 로보틱스는 일단 3만원을 깨긴 깼어요. 이 종목은 3만원 좀 다시 올라타는지, 아니면은 아예 뭐 이런 주변까지 좀 내려와서 여기서 뭐 지지고 볶는지, 그런 관점들로 좀 보지 않을까. 그래도 9월 30일 테슬라 이런 행사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막판에 이제 우진이 조금 움직였는데, 한정 기술이 실적 때문이었나? 이런 게 좀 뭐 흑자 전환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때문인지 우진이 슬쩍 또 땡겨 올리고, 원전은 저는 관심 종목 똑같습니다. 우진, 한신기계, 서전기전 3개 중심으로 나머지를 봐요. 물론 당일해서 뭐 삼형행택이라던가 오르비텍 이런 애들이 시세를 더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제 기준에 종목이 그래도 좀 안전하거나 돈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8, 9월 텍소노미, 요번 달 체코, 영구 장관들, 의장들, 그 다음에 가장 저는 좀 메인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이집트 엘다바 계약 체결, 요 뉴스 나오면은 뭐 장중에 나오면은 움직이는 거고, 아니면은 갭 뜨고 뭐 시작하고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런 원전 키워드들도 있고, 애플페이는 일단 좀 현대카드 측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어필을 했어요. 현대카드 측에서 애플과 계약된 사항이 없고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뭐 내일 그냥, 오늘 저는 시간에 하강할 줄 알았는데 버티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저는 매매하기는 좋아하진 않아서, 뭐가 됐든 재료에 대해서 악재가 나왔고, 그리고 그게 본질적으로 아니다 라고 해버리는 사실무근, 차라리 애플이랑 뭐 진행 중이긴 한데 협의된 사항은 없다, 아직 결정은 안 났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예 사실무근이라고 붙여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는 저는 내일 움직이더라도 좀 그냥 뒷전에다가 둘 것 같고, 방산주들은 이렇게 오늘 한국항공우주 좀 크게 밀리고 하다 보니까 뭐 종목들이, 수급들이 좀 좋진 않았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그나마 좀 버티기는 하는데, 요거는 18일 저 계약부터 해가지고 이런 키워드들 붙이면서 수급 들어오는지, 결국 수급주예요 쟤네들. 그리고 소카는 이제 공모 문가 1조 포기했다. 1조 포기한 소카, 그래서 공모가 28,000원 확정 지었고 10일에서 11일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로 뒤에 움직일지, 지금 캠시스가 시간에 밀린 게 아마 그 청약 1조 포기했다 그것 때문일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거 지금 뭐 여기 시가랑 2,800원 주변에 물려 있는데, 내일 개파락하는 거 뭐 한 2,600원 요 부근까지 해서 뭐 분할매수 좀 생각해보고, 뭐 기술적 반등 좀 주면은 뭐 탈출을 할지, 오늘 종가에 정리할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었거든요. 일단은 저런 악재 때문에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시간 내에서는. 그래서 일단 1조를 포기했다 뭔가, 대신에 뭐가 됐든 상장에 대해서 진행은 하려고 하는 그 강한 의지, 그리고 얘가 이제 좀 잘 되냐 마냐 그거랑 마켓컬리는 예비상장 심사 중순쯤에
네, 통과 얘기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부터 해가지고 쭉 뒤에 진행되나 그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좀 밀리면 좋겠는데 오늘 살짝 이런 거 하락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일단 저는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요런 구간은 부담이 없을 것 같다. 메타버스 애들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얘네는 뭐 지수 밀리거나 해서 요런 구간 좀 내려오면은 또 천천히 얘네는 호흡이 길게 갈 뿐이지 저는 좀 좋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결국 지금 이제 이번 주 중으로 하원 통과하는지 하는 현대에너지솔루션 갭두고 그냥 확 밀어버렸는데 하나솔루션 수급 이탈이 없거든요. 연기금 매수는 있고 그리고 요런 자리 또 밀리면은 또 밑골이 달고 아직 버텨주는 힘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움직이면은 요번 주 중에 좀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12일 얘기가 있기는 하거든요. 일정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필두로 갔다가 뭐 SDN, S에너지, 뭐 신성 ENG, 그 다음에 풍력은 CS 베어링이랑 CS 윈드도 수급 이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키워드랑 같이 좀 뭐 하루 이틀 밀리더라도 또 힘을 줄 수 있지 않나.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뭐 삼성, 아리백 이런 키워드들도 같이 엮일 수는 있죠. 그래서 내일도 뭐 관심 종목은 사실 비슷합니다. 미중 갈등은 저 감축 법안부터 해가지고 좀 뭔가 좀 계속 더 부각시키나 그런 부분을 보긴 볼 것 같거든요. 유니온 머티리얼이 일단 단기간 지정 예고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중 키워드 뭐 중국에서 미국에든 뭐 관세 부여를 한다던가 그런 게 붙으면은 좀 대장이 바뀔 수 있는 거. 뭐 유니온 아니면 뭐 티플렉스, 동국아레네스 여기 위쪽에서 아마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바뀌면은 얘는 좀 힘주면은 단기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 두시고 종목이 오늘 차트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3,500원에 대해서 돌파하고 지지도 깔끔하게 해주고 뒤에서 좀 난리 브루스 또 거래 대금도 많이 붙긴 했거든요. 자, 아쉬운 건 단기간 지정 예고 때문에 대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정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그 뭔가 액션 붙는지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폐기물 관련주는 요거는 뭐 좀 갭두고 그냥 쭉 밀렸는데 혹시라도 오늘 밤에 뭐 비 많이 오고 하면은 내일 또 반응을 해 주나. 그래서 저도 뭐 목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냥 구경하려고 냅두긴 했는데 섹터들이 만만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수도, 철강 요쪽으로는 뉴보텍 그다음에 그 폐기물 쪽으로는 인선 ENT 얘가 일단 10,000원까지 밀리긴 했거든요. 뉴보텍은 시간이 좀 움직이고 그래서 요런 거는 폐기물은 좀 그냥 서브 개념 그냥 구경하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에너지 안보, 뭐 석탄 이런 거 키워드 그 다음에 삼성 그 사면에 대해서 인수합병을 써놨네요. 사면 키워드는 11일이랑 11일 이렇게 이틀은 일단 지켜볼 것 같습니다. 뭐 로봇부터 해가지고 이 다음에 뭐 좀 이슈 붙이면 원전이라던가 그리고 주축으로 보는 거는 일단은 이런저런 수급 섹터 수급이 가장 좋은 섹터는 지금 대놓고 들어오는 건 2차전지랑 바이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차트상 그런 자리도 돌파시켰고 외국인이 쉬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 바이오는 뭐 셀트리온 형제 필두로 갖다 그냥 미친듯이 밀어붙이고 있고 이런 애들이 삼성이 밀리더라도 지금 코스피를 주가 상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시간에서 이제 넥슨 뭐 지금 실적 발표들이 하나씩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애들 혹시 키워드 붙이면서 수급 붙나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눈은 좀 여기저기 두기는 하는데 시장에서 세력주 관점에서는 좀 주도 테마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주들은 가던 애들이 수급 계속 쏠리면서 다음날 시세 주고 좀 이렇게 2차전지랑 바이오는 엄청 명확하죠. 지금 셀트리온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던데 요런 애들 필두로 태양광 이 풍력은 이제 요번 달 중에 이번 주 중으로 하원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하원은 사실 거기는 통과 못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민주당 측이 과반을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원은 그래서 처음부터 애초에 민주당 내부에서 그 반발하는 그 한두 명 그거 캐치해가지고 클리어 되면은 상원만 넘기면 된다. 상원 넘어가면은 이제 하원에서는 그거 뭐야
하원에서는 어차피 자기들이 많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어차피 통과하는 그런 절차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좀 개별주 막 휙휙 도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장중 매매에 너무 집착하는 거는 좀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